저희가 그동안 함께 진행을 해왔던 컨텐츠 디베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게 될 디베브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이 쓰고 있는 핸드폰, 아이폰 안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바로 위치 추적,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찾아주는 그 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괴담일지 아니면 실제 사건이었을지 누군가의 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드리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수요일 여러분과 기괴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이야기는 다소 조금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괴담적이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진짠지 아닌지를 아직도 회자하고 있는 이야기, 누군가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나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글로 올렸습니다. 나는 토요일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 갔다. 토요일 밤이었던 그날 우리 모두는 정말 많이 취한 상태였다. 그리고 그 취기가 나를 거의 다 잡아 완전히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때쯤 내가 뜨문뜨문 기억이 나는 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사실 나는 그날 조금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였었다. 술집 안에 있는 전체적인 느낌이 어땠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내가 이 자리를 빨리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시간은 새벽 시간. 나는 그렇게 바로 우버에다가 전화를 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콜택 같은 거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약 15분 정도 떨어져 있고 15분 후에 도착하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15분 후 우버가 도착했다라는 연락을 받고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그 앞에 나갔을 땐 좀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한 2003년 정도 돼 보이는 혼다 어코드 차량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두들기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운전자에게 이 차가 맞는지를 물었다.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조수석에 타기 위해 차문을 열었는데 조수석에 탈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조수석 자체가 뭔가 이상한 책들, 이상한 사진 같은 것들이 쌓여 있었고 대수롭지 않게 나는 자연스럽게 뒤에 앉으려고 했는데 뒷좌석에도 되게 뭔가 어지럽혀져 있는 부분, 정신이 없는 부분, 그냥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으로 나는 운전자 바로 뒷자리에 앉았다. 해서 우버 드라이버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못 봤고 그 사람도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지만 이런저런 대화에 대해서 뭐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뭘 했는지 이 정도만 이야기를 나눴다. 내가 기억하는 그의 모습은 좀 나이가 있는 모습이었는데 머리카락은 굉장히 얇았고 그리고 약간 하얀색, 흰색에 대한 느낌. 얼굴을 살짝 봤는데 조금 이상했다. 왜냐면 나에게 말을 하는 모습은 좀 많이 취하셨나봐요? 좀 친한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거울에 비춰있는 운전자의 입모양과 얼굴의 약간의 느낌은 굉장히 표정이 없는 사람의 느낌, 불친절한 느낌이었다. 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조용히 하기 시작했고 조금 취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쉬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 그 이후 나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마도 내가 추측을 하는 건 사람들하고 텍스트 메시지, 아마 뭐 문자를 조금 했던 것 같은데 그것 빼곤 기억이 나지가 않는다. 즉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블랙아웃, 모든 게 다 나갔다. 어떻게 차에서 내렸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이제 내가 기억이 나는 시점은 다음날 아침이었고 나는 집에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 핸드폰을 찾아봤는데 내 핸드폰이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내가 집에서 돌아다녔을 법한 곳, 화장실, 부엌, 소파, 거실 어디든 다 왔다 갔다 해봤지만 핸드폰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고 나는 결국 핸드폰을 잃어버렸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문득 집에서 있을 때 난 생각,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딱 찾고 있다가 집에 있는 노트북을 잠깐 켰을 때 친구에게 메시지로 야, 나 핸드폰 잃어버린 것 같아. 혹시 네가 갖고 있니? 친구들의 모든 답변은 아니, 나 네 핸드폰 안 갖고 있는데. 너 어제 집에 갈 때 우리랑 연락했잖아. 동생에게 이제 나 핸드폰 잃어버린 것 같다 라고 메시지를 딱 보냈을 때 동생은 이렇게 답변을 했다. 그거 찾아. 어플리케이션 쓰면 되잖아. 갑자기 기억이 난 게 얼마 전 최근에 썼던 앱 Find My iPhone. 이 어플리케이션이 바로 핸드폰을 내게 어디 있는지를 찾는 위치 추적 어플이었던 겁니다. 아, 내가 이걸 설정을 해놨었구나 라는 생각이었죠. 나는 그 순간 흥분을 했고 동생에게 바로 얘기를 했다. 찾자. 이거 어떻게 찾는 거야? 동생은 핸드폰 일단 컴퓨터로 들어간 다음 그 어플 맥에서 설치를 하고 안에 들어가서 연동되어 있는 걸로 확인을 해봐봐. 그러면 아이폰이 어디 있는지 아마 찍혀서 나올 거야.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그 어플이 설치하고 컴퓨터로 접속을 했다. 그리고 내 핸드폰의 위치가 확인되었다. 내 핸드폰은 위치가 우리 집에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집이 존재하는 타운에서 조금 외곽으로 몇 마일 떨어져 있는 외곽 타운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혼자 가기 좀 그래서 내 동생에게 같이 좀 가달라 라고 요청을 했고, 혹시 여기가 어딘지 혼자 찾을 수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 너가 잘 아니까 같이 좀 가자. 동생은 집으로 오게 됐고 동생은 나와 함께 컴퓨터 화면을 자세하게 들여다봤다. 근데 동생이 얘기한 건 이런 이야기. 이거 집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잘 봐봐. 여기 지금 보면 네모난 어떻게 보면 아파트인가? 빌라인가? 하여튼 집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집에 찍혀 있잖아. 조심스레 그 집의 주소를 확인하고 로드뷰, 즉 구글 로드뷰로 그거를 확인해 보았는데 마침 거기가 정말 집이었다. 그리고 그 집은 뭔가 되게 허름한 집. 2층이긴 했지만 누가 봐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 그런 집이었다. 자, 이제 위치는 확인됐고 문득 처음 든 생각은 왜 내 핸드폰이 여기 갔지? 내가 혹시 길거리에서 잃어버린 걸 누가 그냥 가지고 갔나? 근데 왜 여기까지 갔지? 어쨌든 찾으러 가기 전 다시 한번 자신의 핸드폰에 전화했지만 핸드폰은 꺼져 있지 않았고 전화는 아무도 받지 않았다. 동생과 차를 끌고 이 집을 함께 방문했던 시간은 저녁 9시. 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도어벨을 눌렀다. 그런데 도어벨이 눌리지 않았다. 왜냐면 도어벨 자체가 고장난 것 같은 느낌 해서 열심히 노크를 계속했다. 정말 노크를 계속했다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처음 노크에는 아무런 반응도 없고 계십니까? 계세요? 분명히 핸드폰은 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쳤다. 한 10분 정도가 지났는데 위에서 쿵쿵쿵쿵쿵쿵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무로 됐던 집, 이 집의 2층에서 내리고 오고 있는 느낌. 분명 나무를 통해서 계단을 내려와 쿵쿵쿵 거리는 소리가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현관문까지 온 소리. 내가 지금 서 있는 현관문 바로 앞까지 왔다고 느껴졌는데 아무도 문을 열지 않고 굉장히 오랜 시간 침묵이 이어졌다. 근데 사람의 직감이라는 거지만 좀 무서웠던 건 그 문에 있는 피폴, 영어로 정확히 얘기하면 도어 스코프 같은 것, 즉 우리가 보는 문,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밖을 볼 수 있는 물건이죠. 피폴이 거기 있었는데
그 피포를 통해 누군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세게 들었다. 바로 그 순간부터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긴 시간 침묵을 하고 있었다. 문을 열어야 되나? 다시 쳐야 되나? 어제 핸드폰을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노크를 하기 위해 치려고 하는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사람이 나왔다. 그 사람은 너 누구야? 라고 질문을 했고 굉장히 거칠며 무서운 말투였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굉장히 친근한 목소리였다. 우리는 잃어버린 아이폰 7 핸드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처음 설명을 해줬다. 그걸 들었던 그 남자는 아 그러냐 그 핸드폰이 여기 있냐 라는 표정을 줬는데 동생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그 순간 나는 조심스럽게 시선을 옆쪽으로 돌렸다. 길가에 무언가 차가 한 대 놓여 있었는데 그 차를 보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거기엔 혼다 어코드 차량이 있었다. 아, 이거 내가 어제 불렀던 그 차다. 분명 내가 술에 취했고 뒷좌석에 앉았기 때문에 얼굴은 못 봤지만 친근한 목소리 그리고 머리카락. 아, 그 차네. 내 폰이 그 차에 떨어졌던 거구나. 분명 아이폰이 그 차에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남자에게 아 어제 내가 탔었죠. 이제 기억이 나는데 혹시 저 기억 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는 아니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저 아세요? 내 택시를 어제 탔다고요? 근데 그 말투가 분명히 나를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뭔가 행동은 아닌 것처럼 하는 사람. 제 핸드폰이 집안에 있는 것 같아서 좀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차에 되게 짐이 많았는데 그 짐을 갖고 올라가시다가 같이 쓰려고 한 것 같아요. 그 남자는 따라와 봐라 라고 이야기하며 차 문을 열었고 이 차를 한번 봐봐라. 그런데 그 차 안에는 정말 놀랍게도 어떤 물건도 없이 깨끗한 상태. 분명 자기가 술 기운에 봤던 것들의 물건들이 아무것도 없었다. 분명 이제 집에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고 좀 집에서 찾아달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남자는 씩 웃으면서 아 어제 여기 있던 물건 다 2층에다 옮겼는데 따라 들어오세요. 그렇게 나는 동생과 함께 그 집 안을 들어가게 되었다. 1층에 돌아와 계단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 계단 앞에서 기다리세요 라고 얘기했고 위층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물론 그 상황만큼은 되게 오싹했지만 감사한 마음도 있었다. 아 이제 핸드폰을 찾고 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 안도한 뒤 나는 동생과 함께 그 집을 조심스럽게 둘러봤는데 굉장히 낡은 집 그리고 작은 복도에 서 있었고 벽지는 꽃무늬 벽지였다. 느낌이 거의 1930년대쯤에 지어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 남자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삐걱 삐걱 삐걱. 뭔가 무너질 것 같은 소리였다. 그게 바로 위층을 걸어 다니는 소리. 한 걸음 한 걸음 무언가 찾고 있는 것 같았다. 근데 어느 순간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게 바로 내 동생과 내가 서 있는 바로 머리 위. 그 위에서 딱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뭔가 기분이 오싹했고 시계를 체크를 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근데 그 시간이 1분, 2분 지나고 약 10분 정도가 지났을 때쯤 서서히 조급해졌다. 나는 완전히 올라가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야 계단의 한 중간쯤 정도까지 가서 저기요 저기요 하고 불렀다. 혹시 그게 문제가 생겼나? 아니 뭔가 도움이 필요한가 싶어서. 필요하신 도움 뭔가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근데 그 소리가 나자마자 다시 뭔가 삐걱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답은 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 계단을 내려와 동생에게 위로 올라가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도와주려면. 동생은 조금 망설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럼 동생은 계단 중간에 있겠다고 얘기를 했고 내가 올라갈게 라고 얘기하고 나는
그 위로 올라갔다. 계단 위로 올라갔는데 난 그때 깨달았다. 내가 올라오는 걸 잘못했다는 것. 왜냐면 2층은 정말 미칠 듯이 깜깜했다. 도대체 이 공간을 어떻게 빛을 가려놨는지 모르겠지만 완벽할 정도로 까만색. 근데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그가 어떻게 여기에 올라와서 내 폰을 찾는다는 거지? 아무런 불빛도 없는데. 조심스럽게 올라가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라이터로 불을 딱 켰을 때 내 눈앞엔 3개의 방문이 보였다. 그 3개의 방문은 전부 다 열려있는 상태. 조심스럽게 하나씩 지나가면서 슬쩍 봤을 때 하나는 침실이구나. 또 하나는 슬쩍 지나가면서 침실이구나. 또 하나를 슬쩍 지나가면서 여기는 욕실이구나. 근데 제일 무서웠던 건 그 남자가 안 보였던 것. 다시 그 남자를 불러봤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다시 중간에 있는 동생에게 와서 말을 했다. 위에 아무런 불빛도 없고 그 남자도 없는데? 야, 이거 무조건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또 그 순간 위에서 또다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발자국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뭔가 움직이는 소리. 안에 어딘가 있나? 내가 다 체크를 못했나? 동생이 그때 한 질문은 방 안은 본 거야? 아니, 방 안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안 들어갔지. 다시 올라가서 방 좀 들어가 봐봐. 다시 라이터를 켜고 위로 조심스럽게 들어가 첫 번째 화장실을 체크했다. 역시나 아무도 없었다. 그 다음 첫 번째 방문 쪽으로 들어갔다. 역시나 아무도 없었다. 두 번째 방을 들어갔는데 그 안엔 또 다른 문이 하나 있었다. 근데 그 문은 아주 살짝 열려 있었다. 난 거기서 잠깐 멈췄는데, 아주 잠깐. 근데 내 라이터 불빛에 무언가가 보였다. 그 안에는 조그마한 화장실이 있었고 그 남자가 그 안에 쭈그리고 앉아있으며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그 찰나의 순간에 느낀 건 그 남자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 나는 그 순간이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더 이상 쳐다보면 안 된다. 이 문을 열면 안 된다라는 느낌 때문에 바로 발길을 돌리고 못 본 채를 했다. 최대한 빨리 내려가야 되겠다는 직감적인 느낌에 소리를 지르며 야 동생을 부르며 야 하며 바로 발걸음 쿵쿵쿵쿵 거리며 계단 쪽을 향해 가는 그 순간 내 발자국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또다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도 함께 들렸다. 즉 누군가가 같이 내려오는 소리. 동생에게 얘기를 했다. 빨리 따라와라. 동생은 그 말을 듣자마자 뭔데? 일단 빨리 차로 가자. 앞에 차 주차해 놓은 차까지 도착을 했고 안에 있던 남자는 차 앞까지 따라 나왔다. 그 사람 손에 들고 있었던 건 톱. 작은 전기톱. 나는 그 순간 동생에게 빨리 얘기했다. 야, 빨리 신고해. 그렇게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함께 동행을 해서 그 집을 도착했다. 상황 설명을 전부 드렸고 내 폰이 분명히 집 안에 있다. 봐봐라.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전기톱을 들고 내려왔다. 경찰과 함께 그 집에 도착했고 다시 문을 두드렸다. 근데 정말 이상했던 건 원래는 정말 문을 안 열었던 그 남자가 바로 문을 열고 왜요? 무슨 일이시죠? 라고 얘기했고 갇혔던 경찰은 빨리 아이폰 주세요. 여기 아이폰 있다면서요. 아까 왔다던데 빨리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는 주저없이 2층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10초 만에 되돌아와서 핸드폰을 줬다. 이거 저 어제 그냥 운전하다가 우버 탔잖아요. 거기 그거예요. 나와 동생은 빨리 저 사람 체포해라. 전기톱 들고 있다. 아니면 저 사람을 막아달라.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저 사람은 내 집 주소를 알고 있다. 우버 택시를 탔기 때문에. 근데 경찰관이 말하길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뭐 지금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너를 공격했다라는 증거도 없고 말뿐인 거다. 핸드폰 찾았으면 그냥 가라.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났고 정말 무서웠던 기억이었다. 그리고 참 무서웠던 집이었다. 내가 기억하는 마지막 모습은 이 집의 2층에서 쳐다보고 있는 바로 그 남자였다. 그 남자가 잡고 있던 건 집안에 있는 도구였기 때문에 어떻게 나를 할 수 없지만 내가 느낀 건 우리를 공격하는 게 맞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자기도 우연히 이런 내용을 봤다. 해킹이 된다. 해킹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해킹이 되게 됐을 때 내 핸드폰의 위치를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다. 며칠 뒤 내 핸드폰에 이런 게 떴다. 나는 네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이 이야기는 디웹에서 Find My iPhone이란 앱과 관련된 괴담처럼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사실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없지만 그렇다고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치기에는 굉장히 내용이 세부적이고 앞뒤에 대한 내용이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진실일지 아닐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곳 디웹에선 이 이야기에 대한 진실 공방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는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낸 하나의 허구의 이야기였을까요? 디웹 아이폰 추적 어플과 관련된 괴담,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나는 너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다 편이었습니다.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